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용어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상관계수, 그 다음에 공분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관계수와 공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관계수와 공분산이 언제 쓰이느냐, 무엇이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료가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자료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잖아요. 어떻게 생겼어 하니까 생겼어를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혹은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평균과 분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구성분이 좀 앞이랑 달라요. 앞에서는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X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자료는 X와 Y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Y가 세트로 있는 거예요. X의 값이 5일 때 Y 값이 6인 경우 첫 번째 관찰점, 두 번째 관찰점은 X가 1일 때 Y가 10인 경우와 같이 세트로 X와 Y가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각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니까 X축, Y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 어떤 경향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X가 클 때 Y도 크고 X가 작을 때 Y도 작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니까 X와 Y가 같이 커지고 작아지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앞에서 데이터가 있을 때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과 수치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듯이 이렇게 데이터가 XY로 구성된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과 수치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그 수치적으로 보는 방법이 뭐냐면 공분산과 상관계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 푸는 상관계수와 공분산에 관한 거는 XY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X와 Y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뭐를 측정한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 산점도를 보겠습니다. 이 산점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X와 Y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관심사항은 뭐냐 하면요, X의 평균과 X의 분산입니다. 만약에 확률 변수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관심사항이 무엇일까요? 하면 X와 Y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수치적으로 보는 방법이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뭘 보고 X와 Y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 하면 다음이에요.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부호, 즉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플러스인가 0인가 마이너스인가에 따라서 X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X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점선과 이런 수직점선과 수평점선을 한 이유는 수직점선이 2 of x의 값이고요. 수평점선이 2 of 의 값입니다. 이거 왜 했냐면 공분산의 경우에 이 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친 거,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요거의 부호가 여기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갈라지면 1사분면이라고 그럴게요. 제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눠지는데 각 사분면에 있는 관찰점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요 빨간 동그라미 부호가 플러스이고 2사분면의 경우는 마이너스고 3사분면에 점이 있으면 플러스고 4사분면에 점이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 관찰점이 많으면 공분산의 값은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많죠. 플러스 쪽이 많으니까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 쪽이 많죠. 이럴 때는 공분산의 값이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쪽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공분산이 플러스면 XY 관계가 대충 우상향, 공분산이 마이너스면 우하향한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를 선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 우상향하면 공분산은 플러스, 우하향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대충 알 수 있어요. 플러스는 뭐냐? XY가 같이 커지는구나, 같이 작아지는구나. 그리고 마이너스는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지고 X가 작아질 때 Y는 커지구나 하는 거고,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방향성, 직선의 방향성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 직선을 도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공분산이 0입니다. 자, 여기 문제 4번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항상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다 했는데, 상관계수와 공분산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로라는 기호를 씁니다. 모집단에서는요. 그리고 상관계수는요, 최고가 플러스 1, 최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상관계수는 선형관계를 표현하는데, 선형관계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선에 관찰점이 얼마나 가깝냐예요. 위의 그림과 밑의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관찰점이 선에 가까이 있습니까 하면 위에 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형관계가 우리가 선형관계 높다고 합니다. 여긴 낮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의 관찰점이 위의 경우가 더 가까이 있고 밑의 경우는 관찰점이 선에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위의 경우가 선형관계 높고 밑의 경우가 선형관계 낮다고 합니다. 근데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면 선형관계가 플러스 선의 우상향이고 마이너스는 우하향인데 최고값이 플러스 1인 거예요. 최고값이. 그럼 최고값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모든 관찰점이 이렇게 돼 있고, 선을 도출하면 선이 이렇게 도출되고, 모든 관찰점 선상에 있는 거예요.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 점도 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가 최고의 선형관계를 이루고 있겠죠. 플러스로요. 그래서 플러스 1입니다. 여기도 관찰점이 선에 있어서 최고의 선형관계인데 단 음으로, 마이너스로,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값을 우리가 상상해서 봤습니다. 상관계는 항상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의 값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공분사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분사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건요, 한도가 없습니다. 상한 한이 없습니다 란 뜻이에요. 없다 란 뜻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도 0이라는데, 여기 상관계수의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계수의 공식을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건 x의 표준편차고 이건 y의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는 분산은 스퀘어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럼 이건 항상 플러스죠. 그래서 이 부호는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공분산이 플러스면 상관계수도 플러스고,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도 0이고,
공분산이 마이너스면 상관계수도 마이너스입니다.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도 0이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확률 변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했는데, 절대값이 1에 가깝다는 것은 이거나 이거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럼 두 확률 변수, 즉 x와 y는요, 강한 상관관계는 있지만 양은 아닙니다. 이건 양의 상관관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건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대요. 맞는 말입니다. 선형관계를 나타낸다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될까요? 상관관계 대신에 공분산을 넣습니다. 공분산은 두 확률 변수의 선형관계를 나타낼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거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14입니다. 자, 키와 몸무게. 저 키가 x고 몸무게가 y로 했어요. 근데 측정 단위를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으로 측정했더니 공분산이 200이 나왔습니다. 그 표준 편차 각각 이렇게 나왔고요. 자, 상관계수의 값을 구하면요, 여기 한번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측정 단위를 2번 보면, 동그라미 2번, 이 자료의 측정 단위를 밀리미터와 그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공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80kg은 그램으로 바꾸면 8만 그램이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80에서 8만으로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됩니까? 1000배가 돼요. 공분산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분산도 1000배가 돼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보겠습니다. 170cm가 1700mm가 됐습니다. 그럼 공분산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10배가 됩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계산하시면 200에 곱하기 10의 4승배가 됩니다. 왜 10의 4승배냐 하면 몸무게 때문에 1000배가 됐고 키 때문에 10배가 돼서 10의 4승배가 됩니다. 공분산은. 표준 편차는 각각 10배, 1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10,000배, 10의 4승배가 되겠지만 상관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공분산이 커진 만큼 표준 편차가 커졌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아까와 똑같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차이점은 단위를 바꾸면 공분산은 바뀐다고, 상관계수는 안 바뀐다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관계수 0.9예요. 강한 선형관계일까요? 네, 강한 선형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강한 플러스의 양의 선형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분산이 2만이 나왔습니다. 그 강한 플러스의 선형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단위를 바꾸면 그냥 10,000배가 되는데 이게 2만이 상대적으로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분산의 단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4번에서 공분산은 두 확률 변수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측도다라고 하면 이것은 답이 세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 측정 단위를 바꿈에 따라서 공분산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공분산의 값이 2만 이렇게 크게 나왔어? 하더라도 이게 강한 선형 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면에 상관계수는 어때요? 상환과 하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0.9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으니 0.9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거의 선에 가깝게, 즉 관찰점이 선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을 보면 우리가 선형관계가 강한지 안 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분산은 아니고요.